뭐 레벨 3를 처음 푸는 것도 아니지만 레벨 3라고 오버하실 필요는 없고, 특히 이제 5, 6, 7단원에 해당하는 통계 파트로 들어왔을 때 레벨 3도 앞에 레벨 3랑 좀 느낌이 좀 다르다. 좀 평이한 느낌이 좀 든다. 자,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고요. 대문자 Y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gx입니다. F10이랑 G10이랑 같다. 10일 때 변수값이 10일 때 Y값이 동일합니다. 를 먼저 보실 게 아니라 지금은 나번 조건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일단 평행 이동관계는 성립하는 게 맞고, 평행 이동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모양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시그마 값이 같으면, 즉 표준 편차나 분산 값이 같은 모형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직관이 있으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나게 움직였다라는 걸 생각하실 텐데, 하나가 2가 더 작은 평균에 잡혀 있고 하나가 2가 더 큰 평균에 잡혀 있다 라는 거, 모양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누가 F고 누가 G냐, 누가 X의 확률 밀도 함수고 누가 Y의 확률 밀도 함수인가를 애매하고 이상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왠지 이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이동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이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게 F고 이게 G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잘못 판단한 거고요. 귀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10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X에 만약에 10을 넣어봤다라고 하면 F11이랑 F9랑 같다, G9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11일 때 F값하고 9일 때 F값이, 9일 때 G의 값이 같다. 뭐 예를 들어 10 같은 거 말고 뭐 11 같은 거 넣어본다 그래도 그렇죠. 9 같은 거 넣어본다 그래도 그래요. 따지고 생각해보면 F10이랑 G8이랑 같다는 얘기고, F11이랑 G9랑 같다는 얘기고, F12랑 G10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G라는 얘기죠. 얘가 F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것까지 같이 해석할 거예요. 얘를 10이라고 보면 F10과 G10은 교점이니까 똑같아지는 거고, 자, F10이랑 G8이랑도 같대요. 이게 G한테는 10이거든? G10도 같잖아. G8이랑 같대. 8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썼다는 거야. G지. G8이랑 G10이랑 F10이랑 다 같아지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죠, 사실. 나머지도 이 그림에 맞춰서 해석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고. 그럼 G의 평균이라는 건 누구냐? 똑같은 높이 값을 갖고 있는 10과 8의 평균이 누가? 9가 평균이라는 얘기죠, 제 입장에서. 그리고 넓이가 똑같고 모양도 똑같으니까 얘도 요 10이라는 거하고 여기 10이라는 게 똑같을 거고, 얘는 누구밖에 안 된다? 11밖에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확인하는 가나를 하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식들을 좀 보기 시작하죠.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X 기준으로. X가 F야, F. 8부터 11까지래요. 그러니까 8부터 평균인 11까지. 여기가 A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Y 입장 G죠. 8부터 12까지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8부터 12까지가 여기가 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둘은 굉장히 넓이가 똑같아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딱 한 부분의 차이가 있죠. 자, 뭐 대칭됐다 그래서 그걸 못 알아볼 것 같지는 않고, A라는 녀석은 됐어요. 평균부터 3 작은 거에서 평균까지야. 근데 B라는 녀석은 평균부터 3 큰 것까지니까 여기까지는 A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럼 요만큼의 넓이가 남아서 합쳐져서 B가 된다면 요만큼의 넓이가 누구다? 네, B-A라는 뜻이죠, 여기가. 그럼 대칭성에 따라서 여기도 B-A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근데 이제 출제자가 나한테 요구한 걸 잘 보셔야 돼요. F 입장에게서 12부터 14까지, 갑자기 14네. 여기 넓이를 A랑 B로 표기를 해달래요. 평균부터 3 큰 거죠. 그쵸? 근데 아까 평균부터 3 큰 거, 그거 누군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딱 따지고, 선생님 색깔 자꾸 중복돼서 미안한데, 여기만 딱 따지고 얘기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기만. 근데 아까 분명히 G 입장에서 바라봐도, F 입장에서 바라봐도 평균보다 3 작은 게 A였잖아요. 평균보다 3 큰 것도, 이것도 전체가 누구야? A죠, A. 여기가 전체가 A야, A. 거기에서 뭐만 빼주면 돼요?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B-A만 빼주면 되죠. 됐어요? 그러면 2A-B가 정답일 거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자꾸 중복돼서 좀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죠. 이게 답이 맞아요, 근데? 온라인 게임에 일주일 동안 유저 한 명의 이용 시간을 확률 변수로 잡고 있고, 그게 정규 분포 따르고, 또 다른 온라인 게임 B에 일주일 동안, 기간 똑같네요. 일주일 동안 이용 시간을 평균, 저런 거 어렵게 내려면 시간을 바꿔버리면 돼. 더럽게 어려워진다. 평균은 절반, 표준 편차는 4배나 큽니다. A를 이용한 유저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 동안 온라인 게임을 M+2시간 사용했을 확률, 확률 변수 A라고 할게요. 확률 변수 A가 M+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리고 B를 이용한 유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 동안 온라인 게임 B를, 그냥 B라고 할게요. 4분의 M시간 이용할 확률이 서로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계산이 안 되니까 표준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럼 당연히 확률 변수는 Z로 바뀌었을 거고, 자기의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였으니까 시그마에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하면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표준화를 하시면 Z로 바뀌었을 거고, 자기의 표준 편차인 4시그마분의, 여기서 자기의 평균인 얘를 뺐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M이 되겠죠. 4분의 M에서 4분의 2M을 뺀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정리를 살짝 하고 싶긴 한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뭐보다 크다와 뭐보다 작다가 동일하대잖아. Z 기준에서 뭐보다 크다와 뭐보다 작다가 같으려면 이 기준값 두 개가 서로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칭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기준값하고 요 기준값이 부호가 반대구나. 그러면 시그마분의 2와 요 마이너스는 없애도 된다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4시그마분의 4분의 M이 동일한 값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마이너스 빼버리고. 그럼 약분을 걸면 일단 시그마 자체가 죽은 상태에서 2가 16분의 M이니까 M값이 얼마다? 32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평균이 32였던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누구냐? 시그마 없애기 전으로 가시면 돼요. 시그마분의 2와 4시그마분의 32가 들어가면 16이 되잖아. 맞아? 32가 들어가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도 어차피 시그마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그마를 계산을 못해요. 어차피 양쪽에 똑같은 게 있었던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시그마 계산이 안 되는데, 식이 왜? 한 개만 나왔으니까. M과 시그마에 대한 식이 하나만 나왔으니까. 없으면 못 푼다는 얘기죠. 32인 2분의 64에다가 시그마를 더하면 2분의 65니까 시그마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32와 2분의 1의 곱은 16이 된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냥 뭔가 화려해 보일 뿐이야. 이게 레벨 1, 2가 뭔 차이야 3랑. 그냥 화려한 거야. 자,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대요.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소문자 X라고 하고 B에서 꺼낸 걸 Y라고 한 다음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고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는 복원 추출 됐죠? 그걸 똑같은 짓이 돼버렸고 그걸 880번이나 했다. 독립시행 사건이다. 이게 자연수가 되는 게 성공이다. 그리고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줬다. 그럼 여러분 여기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게 언제 자연수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3을 뽑으면 자동으로 9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2를 뽑아도 안 돼. 제곱해도 4가 합쳐져서 루트 13이니까 3을 집어넣어도 9가 들어가서 루트 18도 자연수가 안 돼. 누구밖에 안 돼요. 그렇죠. 3하고 4 뽑았을 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4 뽑고 3 뽑는 것도 자연수는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조건 봅시다. 5를 뽑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남은 경우가 루트 25에다가는 4를 더하건 9를 더하건 16을 더하건 자연수가 안 나오네요. 그럼 되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다. 성공하는 게 3, 4 뽑거나 4, 3 뽑는 케이스밖에 없다. 그럼 이 행위가 가능한 확률은 4개 중에 1개를 뽑고 뭐예요? 4개 중에 또 1개를 뽑는 방법밖에 없다. 3, 4 뽑는 건. 그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이건 16분의 1의 확률이 나온 거고 4, 3 뽑는 경우는 4개 중에 2개 3 뽑는 것도 4개 중에 2개 그럼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니까 16분의 4가 되시는 거고 이렇게 해도 한 번 했을 때 성공한 거고 이렇게 해도 한 번 했을 때 성공한 거야. 됐죠? 합사건이란 얘기야. 한 번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다? 16분의 5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독립시행 사건이라면서요. 성공 횟수인 X는 당연히 무슨 분포를 따라요? 독립시행 사건이니까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고 가정되고 고등학교 때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다. 시행 횟수는 286. 한 번 해서 성공할 확률이 16분의 5다. 880번이네요. 미안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행 횟수는 880번.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구하라 그런 거는 시행 횟수 X가 286번 이상인 확률을 구하려면 쟤를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한번 확인해 달라는 얘기죠. 바로 확인해 봅시다. 2개 곱하시면 돼요. 880과 16분의 5를 곱하시면 된다. 약분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씨부랄. 8 곱하기 110이잖아. 약분하면 2고 약분하면 55니까 5 2개 11 한 그치 5 2개 11 하나지 이렇게 되겠네. 맞나? 그쵸? 165 왜 이렇게 계산했냐 그러면 분산 구하려고 그래요. 이 평균에다가 얘의 여사건이 16분의 11을 곱할 거거든. 그럼 분모의 4는 2개고요. 분자의 5 2개, 11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55가 분산이다. 표준 편차다. 표준 편차. 제곱 다 뺐으니까. Z로 바꿨습니다. 자기의 시그마 4분의 55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뭐 이렇게 커? 사실 잘못 계산했지. 165가 아니지 이게. 25에다 11 곱한 거잖아. 그쵸? 275죠. 275 이렇게 되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면 9야? 이건 또? 11이지 11 이렇게 되시는 거고 11 약분하시면 Z가 5분의 4 이상일 확률이니까 0.8이죠. 0.8 됐어요.
0.8, 0부터 0.8까지가 0.29면 0.8 이상일 확률은 이쪽이니까 0.5에서 빼시면 되겠네요. 21% 이렇게 되시고요. 맞나 답이?